근데 이 풍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옛날 모트 부인 집에 이게 있었네? 그러면서 과거 기사를 찾아보는데 얼굴을 확인하죠. 니년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자 모트 부인은 온실로 클레어를 보냅니다. 자,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 인문학 불 켜진 밤.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저는 김보들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같은 95년생들은 죄송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영화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공포 스릴러 영화 한 편을 여러분과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는 녹색 후드의 남자. 그가 도착한 곳은 순백의 전형적인 중산층 주택 앞. 그 안에는 클레어의 가족이 행복한 오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클레어는 창 너머로 집안을 훔쳐보고 있는 녹색 후드의 남자를 보고 놀랍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어딘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사람은 봉사회 소속의 일꾼이며 집 전체에 담장을 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담장을 칠 거냐고 질문을 합니다. 외부인에게서 가족을 지키는 담장을 치고 싶어하는 클레어 가족. 일단 시작을 하면은 화이트,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집 공간이 중요한데요. 화이트와 그린톤의 집에 그린 옷을 입은 흑인 남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자 이제 창문 너머로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아내인 클레어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우리 기생충에서 많이 봤죠? 선을 넣는 이야기. 기생충에서도 그 유리창 너머로 집 안과 밖을 많이 나눴잖아요. 이 남자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영화는 이 하얀 순수의 중산층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딘지 말투가 어눌하죠. 자폐끼가 있는 그런 친구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사회봉사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담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담장을 만들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흑인 친구가. 담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는 담장을 만들 거냐, 아니면 사람을 못 들어오게 내쫓는 담장을 만들 거냐, 어떤 담장을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당연히 이제 가족을 지키는 못 들어오는 담장을 만들어 달라고 클레어가 얘기를 하죠. 또다시 이제 집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담장을 넘어서 누군가 슬그머니 아기 들어오겠죠.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클레어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왔는데, 그날따라 의사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Why don't we take a look? Feet up. I didn't think it was usual to give pelvic. Why don't we start with the breast exam? 어딘가 이상한 진료. 놀란 클레어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Claire? Oh, Michael. Honey, what's wrong? Claire? He wasn't examining me. It was like, what if 아내는 남편 마이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부부는 결국 용기를 내서 의사를 고발하기로 합니다. 용기 있는 고발 이후에 그동안 숨기고 있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결국 모트 박사는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진들에게 앞으로 소송 이후의 일들을 듣고 있는 모트 부인. 단단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그냥 유산을 하고 맙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컬러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병원에 보면은 프레임하고 기둥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병장 선투행을 당하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하강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위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항상 영화에서는 계단을 내려가는 샷들은 뭔가 주인공의 심리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빨간색, 이 위험의 상징인 빨간색 프레임들 사이로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클레어 바틀의 모습을 보여주고, 클레어는 이제 집으로 허겁지겁 오게 되죠. 누가 봐도 처음 등장은 이제 블루의 깐깐한 옷을 입고 창밖에는 또 비가 내려. 정서를 계속해서 이 날씨로 보여주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블루지 알 테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자신이 남편이 쌓아올린 모든 부가 소송을 통해서 다 나갈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쓰러지는데, 이 여자가 바로 향하는 것은 병원이고, 병원에서
아이를 유산했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연출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이 여자는 모트 부인은 아이를 유산하고 남편은 죽고 아이를 유산하고 있고, 교차 편집으로 이 지금 클레어 바틀은 화목한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이와 아까 그 순수한 화이트 집에서 행복한 모습이 교차 편집으로 나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완성된 펜스. 그 사이에 가까워진 솔로몬은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Thank you, Solomon. Remember the rule at the better days? 아이를 만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클레어. Honey, don't you think 둘째가 태어나고 챙길 일이 많아지자 클레어 부부는 유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참 유모를 찾고 있는데 Thompson! 우연히 등장한 파란 옷의 여자.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보니 모트 부인입니다. Well, thanks. Thank you. 자신의 이름을 페이튼이라고 속이고 클레어에게 접근하는 모트 부인. God that I had an appointment with you. I'm usually so. 모트 부인 아닌 페이튼은 이 집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페이튼. 클레어의 자주 빠지는 귀걸이를 본 페이튼은 그걸 몰래 집어들고는 계략을 씁니다. No, don't be silly. I'm so glad you caught it. 그렇게 유모로 고용되고 페이튼은 이제 이 집에 상주하는 유모로서 집에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Like it? 새벽에 잠에서 깬 페이튼은 조심스럽게 가족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고 2층의 아기 방에 있는 아이를 서늘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섭을 풀고 아이에게 자신의 모유를 줍니다. 유모를 찾는 이 과정도 좀 재밌어요. 항상 이 집안의 평화의 상징은 화이트와 그린인데 녹색 우유를 놓고 가요, 딸이. 그래서 이제 창 너머로 스쿨버스로 던져주고 스쿨버스가 착 지나가니까 거기에 블루, 겉에 블루인데 안에 약간 빨간색 그 목티를 입고 있는 모트 부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 안에 코트 안에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트 부인이랑 처음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모트 부인이 오자마자 클레어가 빨간색, 그 위험한 색깔을, 여기서 상징적인 색깔인 빨간색 컵으로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선명하게 그 컬러를 미장센으로 썼어요. 그리고 식사 장면에도 백에 보이면은 빨간색 도자기들이 이미 깔려있고 빨간색 식기가 깔려있어요. 이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이 집은 지금 위험해졌다. 두 번째 또 들어올 때도 빨간 종이백에다가 선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약간 우리 옛날에 김기현 감독님 하녀라는 작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집에 2층 집이고 이 집에 이제 계급 같은 게 있잖아요. 유모는 오자마자 베이스먼트로 내려가가지고 밑에 또 파란색 방을 줘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지하에서 올라와서 안방마님의 2층까지 올라오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펼쳐지게 되고요. 한편 클레어의 친구 마릴린 부부가 이 집에 놀러 옵니다. 마릴린은 남편이 유모에게 관심을 보인 것과 페이튼이 클레어의 향수를 뿌린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친구 마릴린은 농담처럼 예쁜 여자에게 힘이 있는 자리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요람을 흔드는 손이야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손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요람을 흔들고 있는 손의 주인 페이튼. 그녀는 클레어의 첫째 딸과도 비밀 클럽을 만들며 심리적으로 가까워집니다. 페이튼이 첫째 딸과 있는 이 공간도 이제 페이튼의 색인 블루로 가득 찹니다. Is that right? No, I hate boys. And if I tell you something, 둘째 역시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아이들은 페이튼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Have you noticed anything different about Joe? How long have you been volunteering here? These days, though, I mainly just take care of the morning maintenance. He's the only one who ever... 온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페이튼과 클레어. 남편이 살해당했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믿는다는 페이튼. 이건 그녀의 속마음일까요? At 4:30 to help them type. Press before I go to the lab. Well, why don't you let me? 클레어는 바쁜 남편의 서류를 대신 보내주겠다고 하고 페이튼은 그것을 지켜봅니다. Is there a bathroom here? 그리고는 그 편지를 몰래 훔쳐 화장실로 향합니다.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페이튼. Michael's proposal. But it was in your purse. I saw you put it in there. Claire, are you all right?
Michael, it's just disappeared. What did they say when you called again? 페이튼은 이제 클레어가 남편에게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첫째 딸하고도 이거 삼촌들이 많이 하는데 보여주면 안 되는 영화 보여주면서 팝콘 이런 거 단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사탕 이런 거 주면서 우리끼리 비밀 얘기다 그러면서 엄마는 안 해주는 것들을 해주죠. 그러면서 첫째 딸도 휘어감고 이 장면도 재밌어요. 놀라가지고 좀 천식 증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차로 돌아오는데 원래 지금 이제 작은 집을 차지한 거예요. 차창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뺏은 거죠. 모트 부인이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차가 대리집이면 집 밖으로 몰려난 원래 엄마를 그 유모인 모트가 보고 있는 여기서 한번 이제 권력이 1차적으로 뒤집혔다라는 게 나오고요. 결국은 남편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담장을 고치던 솔로몬은 우연히 페이튼이 아이에게 몰래 젖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솔로몬이 보고 있는 것을 페이튼도 알아차리고 화면 가득 솔로몬을 압박하는 페이튼. 페이튼이 솔로몬을 공경에 빠뜨리겠구나 생각하는 찰나 마이클이 화난 듯 솔로몬을 부릅니다. 긴장되는 순간 가족은 솔로몬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줍니다. 감독이 관객과 연출력으로 밀당하는 사이 솔로몬은 가족들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고 더욱더 가족들을 지킬 것임을 맹세합니다. Emma just adores him. 하지만 페이튼은 한 수 위. 솔로몬이 엠마를 만지는 것 같다며 말을 흘립니다. Sure you must have misunderstood. I couldn't find any batteries in the kitchen. 그리곤 솔로몬의 수레로 클레어를 자연스럽게 보내는 페이튼. 서랍을 열자 엠마의 속옷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Come away from the window, honey. Emma? Come sit down. 엄마가 솔로몬을 쫓아내자 딸은 엄마에게 실망해 페이튼에게 달려가고 그녀는 행복했던 넓은 집에 혼자 고립돼 남아 있습니다. Someone named Peyton's here to see you. Our nanny, Gilbert. Uh-huh. You should let me in on where you do your hiring. To talk to you in private. You know, it's Claire's birthday coming up, and 페이튼에게 남은 적은 클레어의 친구인 마릴린. You kidding me? She'll... He wants to get together sometime tonight to make out a guest list. I think, especially Claire. What is that annoying noise? Wind chimes. I'm sure Michael's a man never loses it for his first love. Was it Michael's first love? You never guess who was. 페이튼은 클레어에게 마릴린이 남편의 첫사랑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편과 당신의 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상상하게 They 만듭니다. always invite us, Marlene. You got a light? Michael, I called the lab. There was no answer. 하필 남편 마이클과 마릴린은 클레어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기 위해 붙어 있었고 담배 냄새라는 단서를 달고 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남편을 유혹합니다. I heard something. Can I fix you something? No, thanks. Are you sure? I'm sure. How could you? 클레어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I understand you've been fucking.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죠. 페이튼이 남편 연구실로. 여기도 어김없이 남편은 그린 입고 있고 페이튼은 블루를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편의 넥타이 색깔이 레드 계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며든 거야. 모트 부인이 이 남자 마음에 슥 스며든 거를 저 넥타이 컬러로 매칭을 하는 거죠. 마릴린에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것하고 마릴린이 담배를 피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담배 끊기 초반에 이랬었는데 제 담배를 딱 끊고 있다가도 술자리에서 누구 만나면 야, 한 대만 줘봐. 이런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제가 만나면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한 대 달라 그랬던 친구가 지금 이제 과거에 둘이 연인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하고 자기 마릴린하고 어쨌든 아내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담배 달라고 해서 그 담배 냄새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 앵글은 한야에서도 나왔던 앵글 같은데 밤중에 이제 뭔가 소리가 나서 남편이 방망이 들고 나갔는데 되게 이렇게 약간 좀 그 자기의 몸 곡선을 드러나는
그런 약간 앵글로 일어나셨어요? 막 이런 거. 뭐 좀 만들어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몸으로 유혹하기.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 집을 점령해 갑니다. 친구는 없애려고 하고 남편은 유혹하고. 아, 세상 민망하죠. 남편한테 바람 폈지 이 인간아라고 했는데 안에서 다 듣고 있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러고 있고 소리 다 듣고. 그러니까 여자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봐봐요. 딸도 지금 이제 모트 부인 밑에 있는 딸 안에 티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얘는 이미 지금 모트 부인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클레어를 없애기 위해 클레어의 천식약을 다 써버리는 페이튼. Oh, what? So they still haven't unloaded the good doctors. 한편 마릴린은 자살한 의사의 집에서 페이튼이 가져온 윈드 차인벨을 발견합니다.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자살한 의사의 아내가 페이튼, 아니 모트 부인인 것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을 눈치채고 집으로 달려온 마릴린. 페이튼은 연기를 하며 그녀를 미리 장치를 해놓은 온실로 보냅니다. 과연 이 복수극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화는 요람을 흔드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당연히 이제 어린 시절에 18세예요, 이게. 당연히 어린 시절에 못 봤고 나이가 들어서 봤던 건데, 제가 흔히 이제 처음에 영화를 좋아했던 시절에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헐리우드는 공장이다. 그리고 아무런 예술성이 없고 뭐 상업적으로만 영화를 찍어낸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상업적으로 영화를 찍어내려면 이 정도는 찍어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이 요람을 흔드는 손입니다. 이 커티스 헨슨 감독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영화는 8마일, 그 다음에 LA 컨피덴셜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던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장인 같은 분이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영화마을이라는 비디오 체인점에서, 그때는 이 감독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비디오 하나, 원더보이즈라고 유명한 사람들 얼굴이 찍혀있길래 빌려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토비 맥가이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오고 케이트 홈즈 나오고 뭐 어마어마하죠. 네. 뭐 이 작품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린 작품이고요. 이거 뭐 OST가 뭐 닐 영, 밥 딜런, 존 레논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OST도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아무튼 예, 커티스 헨슨 감독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도 쌓죠. 지하 1층, 2층이 신분의 레이어, 그리고 화이트 집과 담장에 쳐져 있는데 그린과 이 화이트의 순수한 집에 레드가 점점 잠입하면서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면서 점점 이 아내인 클레어 바틀의 목을 조여오고 고립시키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결국 이제 죽이려고 하는 단계로 가는 이야기들이 정말 쫀쫀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밀당도 엄청 잘하고요. 서스펜스 연출도 잘하고 스릴러 연출도 잘하고. 서스펜스 연출은 뭐냐면은, 서스펜스는 이제 이거죠. 우리는 아는 정보인데 쟤는 몰라. 걱정이 돼. 같이 초조한 마음에 주인공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점점 쪼여가는 게 서스펜스 연출이고, 스릴러 연출은 이제 다 알아. 이제 다 오픈됐어. 근데 얘를 죽여 말여. 얘가 2층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까? 피할 수 있을까? 막 이게 스릴러 연출이에요. 네. 그거 둘 다 굉장히 잘 해내는 엔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것도 장면이 무서웠어요. 이 여자는, 우리는 앞부분에 이 여자가 지금 복수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를 관객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부는 모르고, 이렇게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주인공들은 모를 때 이런 서스펜스가 느껴지거든요. 긴장감이. 주인공이 어떻게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여자가 새벽 3시에 껴가지고 요람이 있는 아기 침대가 있는 방에 가서 아이를 딱 잡았을 때, 많은 분들은 혹시 애한테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거 연출도 되게 이런 거 되게 긴장감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 옷을 풀러요. 도대체 뭐야? 성적인 긴장감을 주는데 갑자기 아이를 안더니 자기 젖을 먹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아이는 이 모트의 모유만 찾게 되고 엄마를 밀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애를 뺏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뭐 동기도 잘 연출해놨죠. 모트 부인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여자였는데 남편 잃고 아이 잃고 빚더미 위에 있는데, 이제 TV를 통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만한 그냥 하나의 아이콘 같은 바틀이라는 여자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저 여자라도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안고 자기가 젖을 물리고 아이한테 되게 집착을 해요. 이 애들한테. 잃어버린 아이와 이 집에서 아이들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는
연결도 굉장히 잘 해놨던 그런 굉장히 수작입니다. 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지금 보면은 30년 전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봐도 너무나 쫀쫀하게 잘 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얘기는 30년 전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구시대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PC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여자의 어떤 젠더의 한계 안에서 뭐 남편을 유혹해서 뭐 애 뺏고 막 이런 것들은 뭐 옛날 그런 가치관의 거잖아요. 구식에. 뭐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늘 뭐 영화랑 잘 맞죠? 네. 나를 나답게 만드는 집의 사용법, 집생각이라는 네, 집에 관한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작가인 김대균 건축가님, 작가님은요, 네, 이제 집에 관한 그동안 이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48가지 챕터로 나눠가지고 각 챕터마다 이제 냄새와 감정과 기억의 집, 그 다음에 이제 현관 관련된 이야기, 뭐 의자, LDK라고 하죠. 거실, 다이닝, 주방 사이의 어떤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집은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 유현준 건축가님이나 알쓸 신잡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공간은 굉장히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공간을 또 만들고 그런 중요한 곳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요. 집 공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주고받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단상들을 48가지 챕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소개를 해놓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집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제목이 홈식이에요.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라고도 하고 네, 집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네, 그런 책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만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이 영화 아마 뭐 어디서든 보실만한 넷플릭스에도 아마 있을 텐데 아니었나요?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보실만한 창고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 오랜만에 보시면서 주말 보내시면은 주말 밤, 주말 낮 되게 시간 훅 지나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